그 건물을 뺏기는 건데도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내요. 올해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가 양도소득세가 그때 10몇 억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인터뷰하실 분은 어떤 분이냐? 요 로고 보이시나요? 스타벅스 건물주를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인터뷰를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차차.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눈물을 기록하는 싱어송라이터 김눈물입니다. 근데 오늘은 스타벅스 건물주로 나오셨는데요? 네, 스타벅스 건물주기도 하죠. 네. 지금 현재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이제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 앨범 발매도 하고 있고 이제 스타벅스 건물주로서 임대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용음악학원 입시 강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도 하고 계신다. 맞아요. 작업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알바로 이제 보조 출연. 네. 그러면 음악은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신 건가요? 군대 있을 때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네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군대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만 할 수 있었는데 그 공중전화로 전화했는데 핸드폰 번호를 바꾸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음악을 시작을 했구나.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생긴 게 안 비슷할 수도 있지만 네, 형제 사이입니다. 제가 동생 같지 않나요? 전혀. 그러면 최근에 낸 앨범 성적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멜론 메인이나 이런 데 걸리면 네네. 제가 아무 짓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트리밍 수도 나오고 저작권료도 낭낭하게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프로모션이 어떻게 운 좋게 잘 붙어가지고 멜론 메인이라든지 여러 음원 사이트들 메인에 걸렸는데 망했죠. 그리고 앨범 내면 네. 사실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무명인 분들은 저작권료가 어느 정도 나오나. 한 10년 전에 제가 첫 앨범을 냈을 때는 처음에 들었을 때 한 10만 원? 그리고서 한동안 홍보 활동 이런 걸 안 해도 한 6만 원, 5만 원? 적게 들어올 때 만 원, 2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5천 원? 알겠습니다. 이거보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얘기를 할 건데 네. 이 스타벅스 건물주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증여죠. 증여. 네. 음악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증여로 네, 하게 증여죠. 되었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관리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건물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네. 근데 이제 나라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수용을 당해가지고 네네. 이제 제가 그 소송을 대리해서 하고 이제 그 수용 받은 돈으로 세금 10몇 억을 내고 이제 나머지 금액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를 매입하고 이제 그거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건물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으로 스타벅스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되게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번다.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문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받는 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거든요. 여태까지 거래한 금액들을 보고서 감정평가 금액을 매기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 시기에 감정평가 금액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매겨져요. 아래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고서 옮길 때는 이 지금 올라간 금액대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금액대를 받으니까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 건물을 뺏기는 건데도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내요. 올해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가 양도소득세가 그때 10몇 억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다 손해 보느냐 그게 아니라 한 그때 당시 기준으로 5억대 미만인 그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대박이 나셨죠. 그러니까 대부분 법무법인을 선임하면은 그때 당시에 말했던 게 이제 20억대 이상인 사람들은 현금 청산을 하든 그 분양 딱지를 받든 손해다. 오히려 그 5억 정도 가액을 가진 사람들이 딱지를 받으면
이제 이득을 많이 보는 구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많은 손해가 일어나요, 실제로. 예. 사실 그 앞라인 상가였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일어난 거였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이제 그걸 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한 거고, 그 앞라인이 그 뒷라인을 메꿔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돈을 깎아서 뒤에다 주는 거야.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됐나요? 그때 당시요? 네, 건물 가액하고. 그때 당시에 건물을 갖게 되면은 운 좋으면 옥상 꼭대기에 통신사 이런 것도 들어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합치면 한 월에 한 2,200? 2,300? 네. 건물 가액은 이제 7, 8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월에 한 2,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네, 그 한의원, 뭐 치과 이런 것들 병원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그 정도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네요. 제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죠. 저는. 네네. 아무 상관없는 건 나 같은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타벅스를 옮기게 됐잖아요. 네네. 지금 현 매출이나 이런 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들어오는 월세는 한 2천 정도 들어오지만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책정해서 스타벅스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빠지게 되나요? 관리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했을 때 스타벅스 매출의 수익률 그리고 이제 관리비를 일정 부분 저희가 지급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재계약을 하게 돼서 수수료를 좀 줄이고 관리비는 그러면은 다 스타벅스 쪽에서 이제 내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관리비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계약마다 다른 거겠죠? 이제? 네, 계약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이자 비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안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혹시 누가 더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저죠. 누가 봐도 지금 제가 동생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누가 더 나아요? 솔직히 말해. 그리고 이거는 형제 사이니까 좀 이런 거 좀 물어볼게요. 그냥. 네네. 뭐, 제 옷은 왜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입으려고 하면 없어. 아시다시피 제가 옷을 잘 안 사잖아요. 제가 패션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스타벅스 건물주가? 본인이 사오시는 옷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은 다 빨려 있고 아니면 목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어디 좀 데이트를 해볼까? 네. 이러면은 동생 옷이 깔끔하게 돼 있어서 여기 딱 입고. 네. 이게 형들의 마인드구나. 아니야. 이게 친형제들의 마음이었어. 알겠어요. 네, 알겠다고요. 네. 이것도 동생이 사준 티셔츠. 제자리에만 갖다 두시면 안 될까요? 좀 사라지니까 자꾸. 그래요? 네. 제 옷을 빨래통에 잘 넣어놨는데 물론 이상한 거 묻혀오긴 했지만 지워지지 않는 것들을 묻혀오더라고요. 그럴 때 상당히 모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예. 싼 애는 이런 앞치마 같은 거 안 맵니다. 그냥 묻히고 먹는 겁니다. 진짜 묻히고 싶나 진짜.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지금 알바를 네. 하신다고 가끔. 어떤 알바인가요? 이제 보조 출연 같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 비용이 너무 많아지고 세금도 내야 되니까 네네. 이제 하게 되었죠. 원래 평소에도 좀 연기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어서 한번 비슷한 경험을 좀 해볼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 약간 외모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은데. 요즘에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 개성 있게 생기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보조 출연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의 페이를 받게 되나요? 최저 받는데 네네. 이제 수당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뭐 몇 시에 가게 되면 교통비, 식비 그리고 8시간인가 9시간 지나게 되면 1.5배가 붙습니다. 그리고 붙은 상태에서 저녁 10시가 넘어가면 또 야간 수당이 또 나와요. 얼마 전에 나온 폭삭 소가수다 갔었는데 한번 네. 거기가 이틀 촬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폭염주의보 때 12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올라왔죠. 그러면 이틀에서 얼마를 받았나요? 이틀 촬영인데 사실 하루만. 그때 한
20몇만 원, 30몇만 원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작업실을 운영해 오셨잖아요. 네, 그 그쵸. 음악 네, 작업실. 네네네. 네네. 그건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분당 미금에다가 작업실 차려서 소규모 금액을 투자해서 했는데요. 쏠쏠하니 괜찮은 거예요. 시간도 안 들이고 그냥 청소만 하고 나도 내 작업실 쓰면서 돈도 벌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서 하게 됐죠. 그래서 꾸준히 한 1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업실을 차릴 때 투자 금액은 얼마였나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싸게 했어요. 그때는 공사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자재비도 싼 편이었기 때문에 먹자골목 쪽에 지하들이 그때 당시에 월세가 보증금 500에 한 50만 원 정도? 아, 정말요? 네, 그랬어요. 30평대. 이제 그 정도 금액이랑 공사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또 동업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2,500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보증금 포함해서 한 네. 사람당 2,500.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로 네, 사용을 한 하시네. 그 정도로 했는데 네. 한 달에 한 100. 제 방 쓰는 거 빼고 나눠 가져서 한 사람당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와, 그러면은 수익이 한 달에 220 정도가 나온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그쵸? 괜찮네요. 그러면 굉장히 투자 대비에. 네, 투자 대비에 그런 수익률은 없는 것 같고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작업실 비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쵸. 요즘에 특히나 더 적어도 5, 60? 아니면 진짜 완전 후진데 가면 한 3, 4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작업실 공짜로 쓰면서 이제 돈도 버는 구조니까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공사비랑 이런 게 너무 올라가지고 그쵸. 지금 기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네, 10년 전이니까. 지금 네네.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이런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다시 태어난다면 난 첫째로 태어날 거다. 아니면 둘째로 태어날 거다. 둘째? 왜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안일 아까도 이제 재개발 수용이라든지 그런 일 했을 때 동생은 중국으로 튀었거든요. 예, 제가 가지 말라 했는데 갔어요. 아, 네네. 같이 좀 해줘. 그때 당시에 제가 카페도 했을 때라 너무 힘들어서 이제 소송도 그때 당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도 있었기 때문에 제 소송은 아니지만 그거를 도맡아서 했는데 네. 이제 중국으로 도망가셔가지고 저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김민우 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저는 약간 음악으로 당연히 성공하고 싶으니까 나의 행복보다는 이제 성공을 위해서 막 엄청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건강도 힘들어지고 말그 제가 음악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남들 봤을 때 저 사람 성공한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되게 행복하거든요. 요즘에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예전에는 앞만 보고 이렇게 막 달렸다면 요즘에는 이 시간 자체를 걷는 시간 자체를 좀 즐기려고 해요. 이제 그냥 주변도 둘러보고 제가 그동안 놓치고 많이 지나갔던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걸 느낄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 시간 자체를 내가 상황이 어떻든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